밥은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아내인 58세 박미영이 차가운 말을 던지고 현관문을 닫았다. 이제 막 은퇴한 59세 김정수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에 집에서 눈을 떴다. 지방 발령으로 주말 부부가 된 이후 평일에는 늘 회사 근처 원룸에서 지냈다. 주말마다 집에 왔지만 그때는 피곤하다며 대부분 TV만 보다 돌아갔다. 오늘의 사연은 오랫동안 주말 부부로 살다가 남편이 은퇴 후에 집에 있게 되면서 겪는 한 중년 부부의 갈등 사연입니다. 연애 결혼이 아닌 부모님의 중매로 만나 서로 간의 추억과 애정이 많지 않은 상태라 갈등의 깊이가 많이 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많고 아직 좀 더 돌보아야 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심각할 텐데요. 이 부부는 어떻게 갈등을 맞는지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노후는 더욱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매일매일 행복해지세요. 낯선 동거.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온다.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는데 퇴근 후엔 친구들과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한다. 정수는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하나씩 열어본다. 모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정성을 읽을 줄 모른다. 밥맛이 없다며 투덜거리고 반찬이 짜다고 불평한다. 이렇게 짜게 먹으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고혈압은 유전이라며?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26, 30이었던 그들은 중매로 만났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성실하다, 착하다는 주변의 평가가 전부였다. 결혼 초에는 애정을 쌓으려 노력했지만 정수의 잦은 출장과 지방 발령으로 그마저도 흐지부지 됐다. 아이들은 일찍 독립했다. 둘 다 해외에서 산다. 명절에도 오지 않은 지 몇 년째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엄마하고만 한다. 여보, 내일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됐어요. 난 당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요. 같이 취미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이제 와서요? 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미영은 23년간 혼자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왔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점심은 복지관 동료들과 먹고 저녁은 조금 일찍 먹고 산책을 다녀온다. 주말엔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일상에 정수가 끼어들려 한다. 나도 요가 배워볼까? 당신이 무슨 그냥 놔두세요. 난 당신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동안은 어디 있다. 이제 와서. 퇴직 후 2달, 정수는 점점 우울해졌다. TV를 보다가도 습관적으로 시계를 본다. 예전 같으면 이때쯤 회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는 자책이 든다. 당신은 내가 방해가 되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야 알았어요? 미영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요? 서류상으로만 그렇죠. 우리가 언제 진짜 부부처럼 살았나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수는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미영은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다가 어느새 그 생활이 더 편해져 버렸다. 우리 이혼할까요? 미영이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요?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서로 불편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 말이 맞다. 이제 와서 억지로 부부놀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회사도 잃고 가정도 잃는다면 자신에게 남는 건 뭐지?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뭘 어쩌시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주일만 더 생각할 시간을. 미영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3년 동안 처음 보는 연약한 모습이었다. 그녀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다. 알았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해요. 둘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란히 있어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이 거리를 이제 와서 좁힐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까? 그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정수가 들어왔다. 여보,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요? 퇴직금으로 대출 갚고 나니까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해서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여유 있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줄여야 한다니. 그동안 당신 월급으로 아이들 유학 보내고 대출도 꾸준히 갚아왔잖아요. 노후 준비는 안 하신 거예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빨리 퇴직할 줄은. 식탁에 내려놓은 미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복지관 일도 그만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 체면 때문에? 아내가 돈 버는 게 자존심 상하시나요? 미영의 날카로운 말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자신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자존심 상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회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난 혼자서 모든 걸 해냈어요. 애들 교육비에, 집안 대소사에, 이제 와서 생활비를 줄이자니요. 정수는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졌다. 아내 말대로다. 그는 회사에서 부장님으로 불리며 존경받았지만 정작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영은 반찬수를 줄였다. 정수는 그것조차 불평했다. 밥상이 너무 허전하네. 허전하시다고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줄여야 할 텐데. 주말이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정수가 골프 회원권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연회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당신 친구들 만나는 건 어쩌고요? 그나마 그거 하나로 사람들 만나시는 거잖아요. 이제 회비 내기도 힘들어. 미영은 남편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제가 지금 버는 돈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당신 체면 때문에 제 돈은 안 쓰시겠다고요?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내 돈으로 골프 치러 간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했다. 그만둘게. 어차피 이제 골프 칠 기분도 안 나. 그날 밤 미영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23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롭진 않았다. 오히려 지금 한 지붕 아래 있는 게 더 고독하게 느껴졌다. 옆방에서는 정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내 앞에서조차 기가 죽어버렸다.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다. 부모의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깬 것이다. 너는 내 방으로 들어가. 정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어떻게 들어가요? 매일 밤마다 이러시는데. 화면 속 큰딸인 28살 미선이 한숨을 쉬었다. 호주에 살고 있는 그녀는 매주 영상통화로 동생의 고민을 듣는다. 수진아, 많이 힘들지? 미안해. 언니, 나 진짜 무서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는 거 아닐까? 둘째인 25살 정훈이도 캐나다 유학 중이다. 그는 요즘 우울증 약을 먹는다. 어릴 적부터 주말 부부였던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은퇴 후 더 깊어진 갈등을 보며 다시 덧나고 있다. 여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나도 피곤해요. 알아서 하세요. 미영의 위염이 심해졌다. 스트레스로 위가 쓰려 병원에 갔지만 정수는 관심도 없다. 그도 최근 혈압이 급격히 올라 약을 늘렸지만 미영에겐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저번에 쓰러졌다면서요? 미선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그래? 난 몰랐는데 어떻게 같이 사시면서 그걸 모르세요? 내 어머니가 내가 있는 게 불편하다며 이제 서로 신경 안 써.
수진이는 매일 밤 악몽을 꾼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자신이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해 방황하는 꿈이다. 성적도 떨어져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수진이 어머님,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영은 차갑게 말했다.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아빠, 그동안 주말 부부라 많이 못 봤잖아요. 이제라도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정훈이 아버지를 설득했다. 너희 어머니가 내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그럼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정수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119 부를까요? 미영이 묻자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날 밤 미영은 남편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정수도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서로에 대한 미움보다 더 큰 상처가 이제는 무관심이 되어버렸다. 수진아, 엄마 아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까? 미선이 동생과 통화하며 울었다. 언니, 나 더는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정은이도 요즘 우울증 약 먹는다며.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은 매일 밤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이혼을 막을 수 있을지, 막내 수진이의 보살핌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난 이제 지쳤어요. 미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무 늦었나요? 정수가 힘없이 대답했다.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부부가 이제는 한 지붕 아래 남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깊어가는 골은 자녀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정수도 동의했다. 정수는 제주도로 향했다. 미영은 강원도 속초의 오래된 친구 집으로 갔다. 각자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다. 혼자가 된 정수는 바닷가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앞서갔지만 가정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퇴직 후에야 깨달았다. 자신에게 가정이란 게 얼마나 멀었는지. 속초에서 미영은 친구와 매일 긴 대화를 나눴다. 이혼하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상하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꼭 사랑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 일주일 후 둘은 다시 집에서 마주했다. 여행은 어떠셨어요? 미영이 먼저 물었다. 많이 생각했어요. 정수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동안 정리한 생각들이었다. 제 취업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나이는 많지만 경력을 살려서 컨설팅이나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대출도 있고 수진이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니까. 미영도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보여주었다. 저도 가계부를 다시 짜봤어요. 식비랑 공과금 줄이고 제 동호회비도 반으로 줄이면 그건 안 됩니다. 당신 인생인데. 당신도 노력하시는데 저도 해야죠. 수진이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긴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실 당신을 사랑하진 않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를 배우자가 아닌 동반자처럼 생각하면서.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도 있고 우리가 이제 와서 새 삶을 시작하기도 늦었고. 네. 그리고 솔직히 혼자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현실적인 타협이었다.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당신이 재취업하시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더 부담할게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서로 돕는 거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내 식구가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 아빠 정말 같이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보기로 했어. 정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는 오랜만에 밝게 웃었다. 우리 내일은 같이 아침 먹을까요? 미영이 제안했다. 그래요. 커피는 제가 탈게요. 서툴지만 그들은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사랑은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현실적인 답이었다. 복지관 상담사의 조언대로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표를 만들었다. 경제적 안정화 계획, 정수의 재취업,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면접을 보기로 했다. 생활비 조정, 미영이 매달 쓰던 동호회비를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였다. 식비 절감,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의외로 정수가 요리에 관심을 보였다. 고정비 점검,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통신비도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거 한번 먹어봐요. 유튜브 보고 따라 만든 김치찌개예요. 정수가 조심스레 그릇을 내밀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미영의 말에 정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관계 회복 계획, 매주 토요일 오전 함께 시장 보기. 매일 저녁 8시 15분간 하루 일과 공유하기. 한 달에 한 번 부부 상담 받기. 각자의 공간 존중. 침실은 따로 쓰되 거실에서는 함께 시간 보내기. 오늘 면접은 어떠셨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잘 모르고.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서로를 다그치지 않는 게 그들의 새로운 규칙이었다. 자녀 관계 회복, 매주 일요일 저녁 자녀들과 단체 영상통화, 수진이와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기, 미선, 정훈과 정기적으로 개별 통화, 그들의 아픔 들어주기, 분기별로 해외 자녀 방문하기, 항공권, 특가 알림 신청. 아빠 요즘 엄마랑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훈이의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부모님의 변화가 그에게도 희망이 되었다. 엄마, 아빠가 요리하시는 거 보니까 신기해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나도 몰랐네. 당신이 그런 재능이 있는지. 미영의 말에 정수가 쑥스러워했다. 물론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양파는 좀 더 크게 썰어야. 미영이 습관적으로 잔소리를 했다. 아, 미안해요. 또 내가. 아니에요. 저도 말투를 고쳐야 하는데. 서로의 불편한 습관들이 눈에 띌 때면 그들은 잠시 타임을 외쳤다. 5분간 각자의 공간으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 아빠,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다 같이 한국에 갈게요. 자녀들이 제안했다. 시간 괜찮아? 네, 셋이서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퇴직금으로 산 작은 차를 타고 주말 나들이도 시작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강원도 바다도 가보고 충청도 시골길도 달려보았다. 여보, 네, 우리 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이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단. 저녁이면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오늘 하루를 일기로 쓴다. 때로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을, 때로는 작은 고마움을 기록한다. 언젠가는 이 일기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있겠지. 동반자.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답인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네. 이제 와서 사랑을 바라긴 늦었지만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건 나쁘지 않네요. 그들의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동반자로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지도 모른다.